어서오세요. 준의 비스트로에 오늘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요리는요, 정석 시리즈 사골 짬뽕입니다. 여러분, 짬뽕은 좋아하세요? 이렇게 추워지는 날 가게 문을 열고 들어가서 연기가 모락모락 나는 짬뽕에 젓가락을 훅 담그고요, 바들바들 거리는 면발을 집어들고 입으로 후루룩 그냥 상상만 해도 정말 배가 고파오네요. 그쵸? 저 같은 경우는 짜장은 포기할 수 있어도 짬뽕은 죽어도 포기 못하는 짬뽕파인데요. 파기름과 고추기름, 그리고 그 위에 돼지기름의 독특한 풍미, 한참을 맴도는 기름 사이에서 야채의 단맛이 풍부하게 느껴지는, 그 후에 해산물의 향이 코끝을 훑고 지나가는, 후추의 스파이시와 고춧가루의 스파이시가 적절히 섞인 훌륭하게 밸런스가 잡힌 짬뽕. 가장 기본적이지만 가장 밸런스 맞추기 힘들다는 맛있는 짬뽕 만들기를 저와 함께 한번 해볼까요? 자, 후딱후딱 오늘의 재료입니다. 일단 하나도 특별한 게 없어요. 그쵸? 너 짬뽕 만든다면서 왜 파스타야? 사실 여러분, 집에 생면은 없어도 파스타 겉면은 꼭 하나씩 있잖아요. 그쵸? 물론 이 레시피에서는 여러분이 직접 우동용 생면을 사오시거나 칼국수 생면을 사오셔서 삶아서 넣어서 드셔도 전혀 상관없는 레시피이기 때문에요. 저는 오늘 조금 있어 보이고 싶어서 파스타를 쓰는 것 뿐이니까 오해를 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다른 훌륭한 유튜버 분들께서도 만드신 수많은 짬뽕 레시피들과 거의 차이가 없는 재료들이에요. 그쵸? 에이, 똑같네. 물론 그렇게 느끼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오늘의 포인트는요, 짬뽕을 이루는 뼈대의 맛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그 뼈대의 맛을 어떤 포인트에서 어떻게 집어넣는지, 요거를 함께 해보는 시간이니까요. 여러분 다 함께 마음 편하게 할 수 있으시겠죠? 자, 그럼 바로 조리로 넘어가 볼까요? 저 같은 경우는 한 번에 냉동 해산물을 사서 조금씩 꺼내 먹곤 하는데요. 사실 요 이유는 여러분이 집에서 직접 하실 수 있는 레시피와 가장 현실적이면서도 가장 접근 방법이 쉬운 레시피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싶어서요.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 편입니다. 해동 방법은 물론 다른 편에도 나와 있듯이 가장 기초적인 냉동 해산물 해동법이고요. 소금은 코셔 소금이 있으면 가장 좋습니다. 양파와 파의 양인데요, 나는 이 맛이 너무 좋고 얘를 때려 넣어버리고 싶어, 이러셔도 사실 상관은 없어요. 하지만 가급적 여러분이 좋아하는 요리는 레시피를 그대로 따라하는 게 아니라 요 요리가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구나 라고 얼마만큼 그 요리를 이해하시느냐가 그 요리의 맛을 내는 가장 기본적인 표준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 만들어 보시는 요리는 레시피의 분량과 포인트를 하나하나씩 보면서 맛을 음미하고 재료를 느끼면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 걸 추천을 드리고 있어요. 부추 같은 경우는 마늘의 풍미를 내고 싶어서 마늘을 몽땅 집어넣어 버리면요, 습 밸런스가 완전히 마늘이 지배를 해버리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부추는 재료 넣는 중간에도 넣고요, 마지막에도 넣어서 맵싸한 향을 약간 깔끔하게 해주는 어시스턴트 같은 친구로 작용을 할 겁니다. 파입니다. 파 같은 경우는 어떻게 써시든 상관이 없는데, 저 같은 경우는 파한테 스트레스를 팍팍 줘가지고 알리신을 그득그득 뽑아버리는 방법을 쓰곤 하는데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보실 수 있는 그런 파 썰기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기버섯 같은 경우는 하룻밤 정도 불려놓는 게 좋고요. 저도 버섯을 물로 씻는 게 정말 마음이 아픈데요, 요게 사실 물고 놓은 친구라 불순물을 제거를 하고 싶어서요, 약간 깔끔하게 씻어내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파스타의 경우는 여러분이 항상 이탈리아 요리를 하실 때와 같이 면수를 살짝만 따로 빼놔주세요. 파스타 그 특유의 드라이한 느낌을 면수에 빠져나온 전분으로 점도로 맞추는데도 좋고요, 마지막에 여러분이 느낄 수 있는 약간 부족한 소금 간을 더해줄 수 있기도 하거든요. 모든 중화의 표준은 아니지만 파향 내는 게 중요하죠. 파가 살짝 투명해지면은 마늘, 생강 넣어주시고요. 요 생강은 짬뽕에 숨겨진 포인트니까요, 꼭 챙겨주시고요.
설탕은 뭐 제가 설명 안 해도 잘 아시죠? 요 양배추는 정말 별거 아니어 보이지만요. 일본 짬뽕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야채 단맛을 내는 그런 친구예요. 없으면 없는 대로 그 빠진 단맛을 채워넣을 뭔가를 넣어줘야 되는데요. 당근이라든지 알배추를 쓰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양배추랑 양파는 같이 볶아버리면은 양배추가 무거워갖고 양파가 그냥 아주 그냥 얻어맞겠죠. 양배추가 숨이 좀 죽으면요. 그때 양파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부추 소량 빼먹으면 안 돼요. 여러분, 고춧가루 사실 때 그냥 마트에서 고춧가루다 하고 집어오시죠. 사실 귀에 따갑게 들어가지고 아시는 분들은 너무 잘 아실 텐데요. 고춧가루 같은 경우는 단 고춧가루가 있는 반면에 너무너무 매운 고춧가루가 있기도 해요. 똑같은 태양초 고추에서 나온 애들인데 말이죠. 사실 시장에서도 잘 보시면요. 고춧가루의 매운 정도를 구분해서 파시는 분들도 계시니까요. 꼭 확인을 해주시고요. 고춧가루 쓰실 때는 중간 매운맛을 60으로 잡으시고요. 단 고춧가루를 20으로 잡으시고 아주 매운 고춧가루를 10 정도로 잡아준다는 느낌으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고운 고춧가루 쓰시면은 그냥 오늘 짬뽕이 고추장찌개 돼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중화요리에서는 불맛이 수많은 종류가 있다고 해요. 중화요리에서는 두부를 먹는 방법도 수천 가지가 있으니까요. 불맛 내는 거는 뭐 셀 수도 없겠죠, 그쵸? 오늘은 여러분들이 집에서 가장 쉽게 불맛을 낼 수 있는 방법으로 진행을 할게요. 이때 중간 포인트, 매운맛을 어떻게 해야 할지 정하는데요. 여러 가지 매운맛이 있죠. 저 같은 경우는 두 가지 매운맛을 추천을 드리는데요. 정말 중국 현지의 매운맛을 따라잡고 싶다와 깔끔하게 퓨전식으로 먹어보고 싶다. 어느 쪽으로 할지는 요때 결정해 주시면 되니까요. 잘 생각해 보시고 결정해 볼까요? 자, 사골 들어가겠습니다. 야, 레토르트 쓸 거면 나도 하겠다 야 하시는 분 계실 텐데요. 여러분, 사골 내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요. 이런 레토르트 사골 같은 경우는요. 햇섭 마크라고 아시죠? 원재료의 품질부터 재료의 공정, 설비 시설까지 엄격하게 관리가 돼 있고요. 레시피 또한 철저하게 이루어지는 제품들이니까 들쭉날쭉한 사골 쓰실 바에는요. 이렇게 햇섭 마크가 인증이 된 레토르트 사골을 쓰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우리 엄마 사골이 최고인데 하시는 분들, 사실 그게 짱입니다. 라스트 포인트네요. 닭육수와 모시조개 육수인데요. 요거 사실은 육수를 그냥 얻어다가 쓰시면 최고인데요. 저는 그럴 여력이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들도 쉽게 만들고 싶으시잖아요, 그쵸? 이렇게 완제품인 조미료를 쓰시면요. 그 맛이 딱 하고 나오니까 속았다 치고 한 번만 트라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슬슬 마무리네요. 후추를 조리 중에 뿌리고 먹기 전에 뿌리는 건 확실히 중요한 과정입니다. 꼭 이렇게 부탁드릴게요. 잘 먹겠습니다.
오늘도 정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짬뽕 뭐 그거 뭐 대충 그까이 거 뭐 대충 해가지고 대충 고춧가루 내고 대충 뭐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네, 아닙니다. 짬뽕이라는 거는 맛의 숨긴 포인트가 곳곳에 숨겨져 있기 때문에요. 가장 기본적인 맛의 체계를 따라가면은 물론 비슷한 맛이 나오겠지만요. 요 별거 아니지만 숨겨진 포인트를 하나라도 놓치면은 여러분이 그 가게에서 먹던 그 시원하다 하는 짬뽕의 맛이 안 나올 경우가 있어요. 밸런스도 중요하지만 순서도 굉장히 중요한 짬뽕 만들기. 여러분 어떻게 재밌게 보셨을까요? 오늘의 준수 비스트로 이번 주도 잊지 않고 방문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이 레시피가 마음에 들었다면요. 구독, 좋아요 버튼, 여러분의 바다같이 넓은 마음만큼 잊지 않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준수 비스트로였습니다.